77살의 나이에 노안인 양쪽 눈의 시력이 모두 높아졌어요. 예전에는 이제 나이가 나이니만큼 시력이 좋아지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가보르 아이는 방법이 간단해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속는 셈 치고 시도해보기로 했죠. 가보르 아이는 하루에 2번, 아침 식사와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 했고, 원근 스트레칭은 집에서 쉴 때나 산책하는 중에 자주 했어요. 다 합치면 하루에 5번 정도 했겠네요. 그리고 하다이는 따뜻한 손으로 눈을 비비는 간단한 방법으로 하루 3번 정도 했어요. 4주 동안 근시와 노안 모두 좋아져서 시력이 0.2나 높아졌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좋았던 건 저녁만 되면 눈이 피로해지는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겁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효과가 있는 시력 회복법이에요. 시력은 한번 나빠지면 다시는 좋아질 수 없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즘은 다양한 수술법도 많이 나와서 수술을 하면 당연히 시력이 좋아지지만 여러분이 알고 싶은 건 위험 부담 없이 시력이 좋아지는 방법이겠죠. 잃었던 시력을 되찾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전 세계를 발칵 뒤집은 기적의 눈그림. 3분만 바라보면 눈이 좋아진다입니다. 안과 전문의이자 의학 박사인 저자가 가보르 패치를 사용한 시력 회복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가보르 패치는 스포츠 선수나 항공기 파일럿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실천하고 있는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그 효과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안과 의사는 근시가 있는 사람과 노인을 포함한 다양한 연령의 환자들에게 가보르 패치를 사용한 시력 회복 방법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안과 의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더구나 부작용도 없었다고 하지요. 이후에 이 시력 회복법이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방송이나 인터뷰에서 소개하지 못했던 가보르 패치의 모든 것에 대해 알려드리기 위해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영상 안에 가보르 패치 그림도 함께 넣어뒀으니 저장해 두시고 매일 따라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노안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나 눈 건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증명된 시력 개선법의 발견. 가보르 아이가 뭐지? 눈은 좋아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혹시 나는 틀렸어 하고 눈 건강을 포기하진 않았나요? 세월이 흐르면 누구나 겪게 되는 노안부터 독서와 공부, 스마트폰, 텔레비전, 게임 때문에 발생하는 근시까지 아마 눈이 좋아지는 방법이라면 다 시도해봤다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래서 효과가 있었나요?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번거롭다는 게 제일 큰 이유입니다. 안구 트레이닝도 물론 번거롭지만 챙겨 먹어야 할 것은 또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왼쪽 사진을 오른쪽 눈으로, 오른쪽 사진을 왼쪽 눈으로 보는 교차법이 있는데 어렵고 꾸준히 하기가 힘들다며 하소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사진만 보면 눈이 좋아지는 책도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재미난 사진이 많이 실려 있지요. 하지만 그래서 눈이 좋아졌나요? 글쎄요. 그 효과는 불확실합니다. 결국 시력 회복에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째로 꾸준히 하기 어렵다. 둘째로 정말 효과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그러나 포기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이 책은 여러분에게 가보르 패치라는 줄무늬 모양을 소개합니다. 이 가보르 패치를 사용한 눈운동법은 그간 실패로 돌아갔던 수많은 시력 회복 운동들의 단점을 없앴습니다. 거짓말하냐? 혹시 이런 생각이 들었나요? 속는 셈 치고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먼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방법부터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같은 모양의 줄무늬를 찾기만 하면 됩니다. 마치 게임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루에 3분 정도만 투자하면 되고 가끔은 게을리해도 괜찮습니다.
이 책에서는 가보르 패치를 사용한 시력 회복법을 가보르 아이라고 부릅니다. 이 책 하나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해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방에 쏙 넣어 들고 다니면 됩니다. 지하철에서, 직장에서, 혹은 친구를 기다리는 시간에 살짝 틈이 나면 해보세요. 그럼 두 번째 실패 요인이었던 정말 효과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그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을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가보르 아이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시력 회복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가보르 아이는 뇌를 사용한 시력 회복법으로 전 세계에서 과학적으로 증명된 유일한 방법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를 비롯한 세계 톱클래스의 연구기관에서 가보르 패치를 실험한 결과 시력 회복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때문에 가보르 아이는 미국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유력 매체에도 대대적으로 실렸죠. 시력은 두 가지에 의해 결정됩니다. 하나는 안구, 다른 하나는 뇌입니다. 카메라에 비유해보면 금방 이해가 될 것입니다. 안구는 렌즈입니다. 그리고 뇌는 렌즈를 통해 들어온 화상 정보를 처리하는 곳입니다. 안구와 뇌가 활약한 결과 우리는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안구가 받아들인 이미지를 뇌가 처리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인간은 안구라는 렌즈를 통해 얻은 정보를 뇌에서 처리함으로써 본 것을 인식합니다. 가보르 아이는 뇌의 시각 영역을 단련하는 방법인데 실제 단련하는 과정에서 그 메커니즘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가보르 아이로 시력을 단련하면 나이나 시력에 상관없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뇌 기능을 개선하는 가보르 아이. 앞에서 언급했듯이 가보르 아이는 뇌 기능을 개선함으로써 시력도 덩달아 향상되는 방법입니다. 보통 시력이 향상되려면 근시가 고쳐지거나 노안이 개선되거나 백내장이 낫는 등 안구 상태가 좋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가보르 아이는 뇌를 개선하면서 시력도 같이 향상되는 아주 독특한 방법입니다. 과연 이 방법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 인간은 사물을 볼 때 눈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물이 눈으로 또렷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사물이 사라지는 지점을 우리는 맹점이라고 부릅니다. 이 맹점 때문에 한쪽 눈으로만 사물을 보면 일부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언가가 보이지 않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마치 보이는 것처럼 뇌가 보완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면서 관찰하지 않으면 우리는 맹점이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맹점이 순식간에 지나가기 때문이죠. 그때 뇌는 우리가 실제로는 눈으로 보지 못했던 부분을 추측해서 보완해 줍니다. 그 밖에도 뇌는 얼룩진 글자를 판별하기 위해 눈으로 본 것을 보정해 주기도 합니다. 또한 근시나 노안 때문에 앞이 뿌옇게 보일 때도 최대한 또렷한 상태인 듯이 만들어줍니다. 가보르 아이는 이 뿌연 그림을 보정하는 힘을 단련시켜주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노안은 물론이고 근시, 약시 등 다양한 상황에서 더 잘 볼 수 있도록 시력을 개선시켜줍니다. 독특한 줄무늬 모양인 가보르 패치는 특정 무늬의 가보르 변환이라는 수학적 처리를 했을 때 나타나는 모양입니다. 가보르 패치는 데니스 가보르 박사가 고안한 패치이며 가보르 박사는 홀로그래피를 발명하여 1971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것으로도 유명하죠. 가보르 변환으로 수학적 처리를 한 무늬는 시각을 담당하는 뇌의 시각 영역에 강하게 작용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가보르 패치를 보면 뇌의 시각 영역이 자극되는 이유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검증되어 붐을 일으키다. 가보르 아이는 캘리포니아 대학교를 비롯한 세계 톱클래스의 연구기관에서 실험으로 그 효과가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계에 보고되었습니다.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는 학생 16명과
65세 이상의 고령자 16명을 모았고 총 32명을 대상으로 일주일 동안 실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대학생들은 물론이고 65세 이상의 고령자들 모두 시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미국 캔자스 대학교에서도 비슷한 실험이 진행되었는데 여기서도 연령을 불문하고 모든 체험자의 시력이 향상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후 2017년에는 뇌를 단련하면 노안도 근시도 시력이 향상된다라는 기사가 소개되어 미국에서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뇌의 시각 처리 능력을 높이는 것은 시력 개선 외에도 많은 것들에 도움이 됩니다. 치매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치매는 눈이 보이지 않거나 뇌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생기는 병입니다. 따라서 가보르아이는 뇌를 자극해 치매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기억력이나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건망증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얼마나 오래 해야 되나요? 최소한 14일 이상 해보세요. 28일, 약 1개월이 지났을 즈음에 효과가 느껴진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얼마나 자주 해야 되나요? 기본적으로는 매일 하는 것이 좋지만 바쁠 때는 일주일에 3일 정도만 해도 괜찮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 눈에 부담이 가거나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요? 가보르아이를 많이 했다고 해서 부작용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많이 해도 눈에 나쁠 것은 없다는 뜻이죠. 그러나 눈의 피로가 느껴지기 시작한다면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몇 분 동안 해야 되나요? 한 번에 3분에서 10분을 기준으로 하세요. 하루에 한 번만 해도 좋지만 많이 피로하지 않다면 하루에 2번 이상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침과 저녁 중에 언제 하는 것이 더 좋나요? 언제든지 좋습니다. 시간대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머리가 무겁고 피곤할 때 가보르아이를 하면 눈의 피로가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익숙해지거나 여러 번 반복해도 눈이 좋아지는 효과가 지속될까요? 여러 번 해서 익숙해졌다거나 줄무늬의 위치를 다 외웠다고 해도 문제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답을 맞히는 것이 아니라 가보르 패치를 보고 판별하는 과정에서 뇌의 시각 영역이 자극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해도 되나요? 연령 제한은 없나요?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어린아이나 고령자들도 안심하고 하세요. 근시나 원시, 난시 중 무엇에 가장 효과가 좋나요? 근시와 원시에 특히 효과가 좋다는 것이 검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난시에도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잘 나타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뇌가 확실히 기능할 때는 효과가 잘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고쳐지겠어 하고 의심하는 사람에게는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아요. 아주 조그만 변화에도 좋아졌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더 적합합니다.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를 끼고 해도 되나요? 끼고 해도 좋습니다. 저는 매일 꾸준히 할 자신이 없는데 꾸준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매일매일 꼭 해야지 하고 강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그때그때 편하게 하고 싶을 때 하자는 마음을 가지면 지속하기가 더 쉽습니다. 오늘은 하다이, 내일은 원근 스트레칭을 많이, 내일 모레부터는 가보르아이를 3일 동안 열심히 하자는 식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물론 가보르아이는 매일 빠뜨리지 않고 해야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일주일에 3일만 해보자는 소박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예 하지 않는 것보다는 확실히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가보르아이를 해봐요. 맨 오른쪽 위에 있는 줄무늬, 가보르 패치를 봅니다. 그것과 모양이 같은 줄무늬를 찾아냅니다. 다음으로 그 옆, 아래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림에 있는 줄무늬와 똑같은 모양의 줄무늬를 찾아냅니다. 계속해서 다른 줄무늬로 이 과정을 똑같이 반복합니다. 3분에서 10분 동안 계속하세요. 첫 번째 줄무늬는 꼭 맨 오른쪽 위의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 다음 줄무늬도 꼭 그 옆에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때그때 마음에 드는 줄무늬를 고르면 됩니다.
처음 눈에 들어온 줄무늬부터 하나씩 해보세요. 마치 게임을 하는 것처럼 즐기면서 하세요. 이 책에는 1일차부터 28일차까지 총 4주 동안 해볼 수 있는 가보르 패치를 수록했습니다.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반드시 순서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2일차에 16일차를, 3일차에 27일차를, 4일차에 9일차를 하는 식으로 왔다 갔다 해도 괜찮습니다. 물론 같은 시트를 연속으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해 봅시다. 눈은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다. 주변에 있는 물건으로 손쉽게 가보르 아이. 투시 트레이닝. 과학적으로 증명된 가보르 아이는 흐릿한 사물을 판별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와 비슷한 트레이닝은 사실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면지를 한 장 준비하세요. 회사에서 쓰는 자료, 지역 안내문, 학교에서 나눠준 프린트, 무엇이든 좋습니다. 샤프나 볼펜으로 직접 글씨를 쓴 흰 종이도 좋아요. 단 광택이 없는 일반용지여야 합니다. 흔히 전단지에 쓰이는 광택 있고 반들반들한 종이는 안 됩니다. 볼펜으로 글을 썼을 때 손으로 문지르면 번지는 그런 종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준비한 종이를 뒤집어서 글자가 쓰여 있지 않은 면을 통해 글자를 읽기만 하면 됩니다. 또렷하게 보이지 않는 글자를 열심히 읽으려는 과정에서 가보르 아이와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처음 할 때는 빛에 비추어 보세요. 그렇게 하면 거의 대부분이 확실히 보일 것입니다. 익숙해지면 빛에 비춰보지 않아도 보일 것입니다. 1회에 3분을 기준으로 하루에 한 번 되도록 매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야를 넓히고 싶을 때도 가보르 아이. 시야 회복 트레이닝. 녹내장이 생기거나 나이가 들면서 시야가 좁아지는 문제를 개선하는 트레이닝입니다. 실제로 시야를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가보르 패치를 사용한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앞선 13일차 가보르 아이 시트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왼쪽 눈을 감고 오른쪽 눈을 뜹니다. 책을 90도 회전시켜 시트를 가로로 놓고 시트의 중심을 응시합니다. 시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야를 점점 넓혀 시트 전체가 눈에 들어오도록 합니다. 전체가 똑같이 잘 보이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증거이므로 여기서 트레이닝을 끝내면 됩니다. 그러나 일부가 흐릿하게 보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아래의 5단계부터 따라 해보세요. 시트도 시선도 움직이지 않은 채 잘 보이지 않는 곳과 잘 보이는 곳의 경계 부근에 있는 가보르 패치가 어떤 모양인지 판별해 보세요. 잘 판별되지 않으면 시야가 또렷한 부분으로 시트를 옮겨서 어떤 모양인지 확인합니다. 그 밖에 시야가 또렷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에 들어와 있는 가보르 패치도 똑같은 방법으로 반복해서 봅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눈을 감고 왼쪽 눈으로 똑같은 트레이닝을 합니다. 위의 트레이닝을 반복하면 점차 또렷하게 보이는 부분이 넓어집니다. 익숙해지면 18일차, 23일차 등 좀 더 촘촘하게 그려진 가보르 패치 시트로 도전해 보세요. 이와 같이 가보르 패치 사이에 틈이 좁은 시트, 가급적 패치가 빽빽하게 놓여 있는 시트를 추천합니다. 글씨가 촘촘하게 적힌 페이지로도 비슷한 트레이닝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 글씨가 빽빽하게 적혀 있는 신문의 주식 일람표도 안성맞춤이겠죠. 검지만 있으면 어디서든 할 수 있다. 원근 스트레칭. 원근 스트레칭은 특히 노안인 분이나 컴퓨터를 자주 사용하는 분들에게 효과가 좋습니다.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먼 곳과 가까운 곳을 번갈아 가며 보고 이를 반복하면 됩니다. 여기서 먼 곳이란 2m 이상 떨어진 곳이면 충분합니다. 만약 외출을 했다면 목표물은 어디든 있지요. 아주 작은 공간이 아니라면 방 안에서도 문제 없습니다. 방 한쪽 끝에서 다른 한쪽 끝을 응시하면 2m 정도의 거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창문 밖을 바라봐도 됩니다. 이번에는 가까운 곳을 봅니다. 눈에서 30에서 40cm 떨어진 위치에 검지를 세우고 그 끝을 봅니다. 지하철을 기다릴 때도 할 수 있는데 주변에 사람이 많아 손가락을 세우기가 창피하다면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뒤통수를 손가락 대신 바라봐도 좋습니다. 먼 곳을 본 다음 가까운 곳을 보는 이 동작을 10번 반복합니다. 원근 트레이닝은 하루에 여러 번 해도 좋습니다. 평소에 우리는 텔레비전, 스마트폰, 신문, 컴퓨터, 책 등을 보며 일정 거리에만 자주 초점을 맞추는데 이런 생활 습관 때문에 눈에 초점을 맞추는 근육이나 초점을 조절하는 안구 내의 조직인 모양체근이 굳어집니다. 따라서 먼 곳과 가까운 곳을 교대로 보면 자주 맞춰보지 않았던 거리에서 초점을 조절하는 힘이 길러집니다. 그러면 모양체근이 풀어져 부드럽게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가보르 아이와 함께 원근 스트레칭까지 해주면 눈의 피로, 저녁이 되면 가까운 곳이 잘 보이지 않는 저녁 노안, 스마트폰 때문에 젊은이들 사이에서 급증하고 있는 스마트폰 노안이 한층 개선될 것입니다. 눈을 따뜻하게 하면 기분까지 좋아진다. 하다이. 눈 주위를 따뜻하게 하면
눈으로 가는 혈류가 좋아집니다. 그러면 눈도 잘 보이고 두통이나 어깨 결림, 초조함, 자율신경 불안정까지 개선됩니다. 하다이는 가능하면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거나 자료를 많이 읽는 일을 하는 사람, 독서가 취미인 사람처럼 눈을 많이 쓰는 이들은 점심에도 하면 좋겠지요. 방법은 3가지가 있으니 편한 방법을 골라서 해보세요. 기본 하다이. 타월을 물에 가볍게 적신 후 꽉 눌러 짭니다. 전자레인지에 40초 정도 돌립니다. 이때 화상을 입을 만큼 뜨겁게 데워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눈을 감고 눈꺼풀 위에 따뜻해진 타월을 올립니다. 차가워지기 시작하면 끝냅니다. 파마이. 양 손바닥을 맞대고 10번 정도 문지릅니다. 그러면 손바닥이 따뜻해집니다. 따뜻해진 손바닥을 살짝 오므려 컵처럼 만듭니다. 눈을 감고 컵처럼 오므린 손으로 덮어줍니다. 30초에서 1분 정도 그 상태를 유지합니다. 도구를 사용하는 하다이. 눈을 따뜻하게 해주는 시판 아이시트를 써도 좋습니다. 봉지를 열면 손난로처럼 따뜻해지는 일회용 타입도 있고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여러 번 쓸 수 있는 타입도 있습니다. 블루베리보다 훨씬 큰 효과. 시금치. 눈이 좋아지는 음식이라고 하면 흔히들 블루베리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사실 블루베리보다 시금치가 눈에 훨씬 좋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래서 저는 시금치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유효 성분인 안토시아닌은 노화를 방지하는 항산화 물질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노화 증상이나 변화로부터 몸을 지켜줍니다. 그러나 안토시아닌은 온몸 구석구석에 전달되기 때문에 눈에 도달하는 양이 매우 적습니다. 하지만 시금치에 함유된 유효 성분인 루테인은 눈에 집중적으로 작용합니다. 즉, 눈 건강을 지키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특히 실명의 원인이자 난치병의 일종인 황반변성,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백내장,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노안에 효과적입니다. 시금치는 하루에 2줌 정도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에 필요한 양인 10mg의 루테인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시금치는 다양하게 조리할 수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나물이나 볶음을 추천합니다. 나물로 무치거나 볶을 때 기름을 함께 넣으면 루테인이 몸에 더 효과적으로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가보르아이 어떠셨나요? 실제로 가보르아이에 도전해 본 분들은 직접 효과를 느꼈다고 말합니다. 가보르 패치는 스마트폰 앱으로도 이용할 수 있지만 자칫하면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에 눈이 자극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기기의 화면보다는 종이로 인쇄된 책이 좋습니다. 노안, 근시, 눈 건강 때문에 고민하고 있으시다면 책을 통해 꾸준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눈 건강을 위해 노력한다면 눈은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품격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당신의 품격이 더 빛나길 바랍니다.